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 시행 첫 주를 맡고 있는데요. 중과 유예 기간인 저번 주말까지 상담 및 거래가 이어지면서 저희도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오늘 거래 사례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전과는 다른 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수자분들이 무조건 더 싸게 급급매만 찾았다면 저번 주말 다가오면서 급매물들이 줄어들면서 이제 매수자분들이 그 전 거래가보다는 조금 더 높게 거래가 체결이 되는 사례들이 나왔는데, 아직은 그 거래량이 많지 않고 그 상승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벌써 압구정동 반등하는 거야 뭐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최소한 바닥은 지나고 있지 않나, 뭐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위기고요. 앞으로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꼭 팔아야 됐던 다주택자분들이나 급한 분들 매물이 정리가 되면서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보니까 매수 문의는 이제 꾸준히 저희가 받고 있는데, 과연 하반기 부동산 시장 압구정동 집값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있었던 압구정동 거래 사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2구역 신현대 아파트죠. 35평형이 58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굉장히 금매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된 사례고요. 동일한 35평이 61억 원에 또 거래가 됐고, 마찬가지로 또 35평형이 63억 원에서 거래가 되면서 연달아 거래가 됐는데, 특징을 보시면 이제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거래되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형 외에 다른 평형도 제가 알기로는 뭐 최저가 대비해서 조금은 높은 금액의 매수자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남아있는 매물들 호가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추가 거래 소식은 아직은 없고요. 옆에 압구정 3구역 보시면은 3차 33평형 같은 경우도 이제 51억 선에서 조금 빠져서 거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급락장에서 최저가가 이제 46억 원이었었습니다. 그거에 비해 때는 이제 상승해서 이제 또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현대 아파트 3구역 35평형도 마찬가지로 연달아서 또 55억 원에 거래가 두 건이 체결이 됐는데, 이 평형도 직전 최저가가 54억 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거래가보다는 좀 높게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3구역입니다. 현대 13차 아파트입니다. 36평형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연달아 거래가 두 건이 있었는데 61억에 각각 거래가 됐는데, 이 평형 최저가가 이번 급락장에서 58억 5천이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구역, 3구역 최근에 거래된 사례들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직전 거래가 대비 최저가 대비했을 때 수억씩 지금 상승해서 거래된 모습을 이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5구역의 그 가장 작은 평형입니다. 20평형이 있는데 이번에 39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 평형은 이번 급락장에서 크게 거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고가가 42억 원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다른 평형 빠진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5구역에서 이제 37평형이 있는데 이번에 56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평형도 직전에 54억에 두 건이 거래가 됐었으니까 직전 최저가 대비했을 때 상승을 해서 이제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말을 앞두고 전 구역에 걸쳐서 직전 거래가 대비 최저가 대비 상승을 하면서 거래들이 되면서 급매물들이 거의가 정리가 되다 보니까 잡을 수 있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뭐 저평가됐다는 게 뭐 위치가 나쁘다거나 단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뭐 여기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속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압구정 1구역이나 압구정 6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신속 통합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다른 단지에 비해서 재건축 속도가 좀 늦다 보니까 좀 가격이 조금 반영이 많이 덜 된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단지들로 또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들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미성 아파트 2차 34평형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49억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미성 2차입니다. 2차 47평형도 이번에
1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뭐 직전 최고가나 그전 최고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매물 정리되고 이제 호가가 좀 오르기 시작하면서 1구역이나 6구역 재건축이 좀 더딘 이런 단지들도 수요가 좀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구역에서도 35평형이 이제 49억 선에서 이제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번 주말까지 상당히 많은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급했던 급매물들도 많이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매물 잠김으로 있어가지고 살만한 매물이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관련 기사들 어떤 기사가 또 나왔는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된 지 벌써 뭐 며칠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부터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이틀새 2,800가구 사라져 거래 절벽 재현되나, 양도세 공포에 서울 아파트 매물 이틀 만에 2,800건 증발, 그리고 이틀새 2,800건 증발, 집주인들 매물 내려달라, 이러면서 지금 우려했던 대로 매물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뭐 거래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뭐 이런 어떤 또 현장 분위기, 뭐 여론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또 시급히 또 정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놨냐? 오늘 날짜입니다. 5월 12일 날 세입자 낀 다 풀어준다. 토지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해가지고, 그전 같은 경우 다주택자 물건들만 실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아니더라도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이런 퇴로를 열어줬었는데, 이런 매물들이 다 정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비거주자 1주택자까지 해서 세입자 껴있는 매물, 즉 당장 입주를 안 하더라도 거래할 수 있는 또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런 매물 잠김이나 매물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정책이 나오면은 과연 집값이 안정이 되고 매물이 많이 늘어날까요? 뭐 관련 기사들이 또 바로 나왔는데요. 자, 새낀 매물 퇴로에도 집주인들을 안 팔아요. 자, 이렇게 팔아라 하면서 1주택자들도 팔 수 있다 하는데도 집주인분들이 안 판다고 합니다.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송파, 용산, 성동구 매물 줄자, 호가 높여. 당연히 매물이 줄다 보니까 매도 호가, 팔고자 하는 호가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현상들, 이런 분위기에서는 임차인들이 결국 손해를 볼 거라는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유하려면은 세금도 좀 늘어나고 하려면은 결국은 임차인들한테 세금 전가가 갈 수 있다. 결국은 그 손해는 임차인한테 갈 거다. 뭐 이런 기사 같아요. 아래도 제목 보시면은 팔면 다시 못 산다. 시장 이젠 보유나 증여 아니면 갈아타기죠 해가지고 아예 이제 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팔면은 다시 못 산다는 그런 그 우려감까지 있다 보니까 아예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뭐 가족이나 이렇게 증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기사에도 비거주 1주택 새낀 매물 허용 효과 미지수, 이렇게 실제 이제 정책이 오늘부터 또 새로운 지금 뭐 정책이 나왔는데 과연 집값 잡는데 매물 늘리는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반응은 미지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집값 더 오른다, 송파, 용산, 성도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이제 급한 매물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양도세부터 보유세 여러 가지 그런 규제들이 첩첩삼중이 있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팔았다면은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매물이 한 달 새 16%가 감소했다는 거고 호가는 신고가 수준으로 다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정책이 그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 임차인한테 이제 손해가 갈 것이라는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뭐 이제 막 시행을 했으니까 좀 두고 봐야겠지만은 당장 나오는 기사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압구정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뭐 상담을 많이 하면서 느낀 거는 그동안에 파신 분들은 정말 버틸 수 없는 분들, 버티기 힘든 분들, 이런 재건축 특성상 좀 소유주분들 연령대도 좀 있으시고 언젠가는 좀 팔아야 되는 분들이 좀 시기를 앞당겨 파셨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급하지가 않습니다. 뭐 1주택뿐만 아니고 다주택자분들도 벌써 그런 여러 가지 다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처럼 이런 정책이나 앞으로 또 어떤 규제나 또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또 내놓거나 이러기보다는 아마 계속 보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매수자분들은 지금까지 좀 이번 금매 시장에 안 산 분들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은 사고 싶어도 본인 여건이 좀 안 돼서 못 산 분들이 있는데, 뭐 여건이 안 돼서 들어오실 수가 없으면은, 사실 수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건이 충분히 되는 상황에서도 이번 금매 시장에서 못 잡은 분들은 아마 좀 하반기나 좀 지나면서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또 사실 수 있는 물건은 있고요. 충분히 또 여건을 만들다 보면은 좋은 매물 잡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기회가 지나가는구나, 이제는 또 어렵겠구나, 이렇게 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살펴보시면은 또 좋은 집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하반기 어떻게 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압구정 관련된 재건축 소식이나 거래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